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동사들 한번 했을 거예요. 필기들 갖고 있죠? 한번 꺼내보세요.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가지는 5형식 동사들 다 필기돼 있나요? 다 돼 있어요? 찾았어요? 있어요? 했니 안 했니? 했죠? 그거 외워봅시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상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명사, 투부정사 구조가 나온 5형식인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이 구조에 들어가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든 한 가지 해석으로 다 통용된다라고 얘기했죠. 해석부터 먼저 해볼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 동작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기억하세요?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여기 있는 동사들을 싹 외우고 있어야죠. 뭐뭐 있었나요? 불러봅시다. want, ask, tell, teach, allow, enable, 또 encourage, cause, lead도 있었어요. lead는 이끌다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죠? 5형식을 lead 이끌다 해석하면 안 돼요. 또 누가 있었니? invite도 있는데 5형식 구조에서 우리 방금 얘기했던 구조상에서 invite는 ask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초대하다 뜻 아닙니다. 알겠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invite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가 나오면 ask하고 해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조심해야 돼. invite는 초대하다 하면 안 돼요. 초대하다는 3형식일 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니 또? 우리 invite까지 했나요? invite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persuade도 있었을 거고요. persuade, force, push, compel 등등등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거 싹 외우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싹 적어드렸으니까 다 외우시면 됩니다. 쌤이 처음 지난 시간에 묶어드렸죠? 몇 개씩 묶었을 거예요. 그걸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외워주시고 오늘은 좀 요거 두 번째 패턴 2를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이거 읽어보고 이런 설명해 드릴게요. Comics and Magazines 나왔는데 주어가 나왔어요. 왜 이래 깜짝이야. 요즘 얘가 말을 이상하게. 커믹은 만화책이죠. 만화책. 그리고 매거진은 잡지예요. 둘 다 주어죠. 동사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let. 자, let을 쌤이 동사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무슨 동사입니까 이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사역동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긴 맞아요. 이름이 사역동사는 맞는데요. 쌤은 개인적으로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거를 좀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사역동사의 기본 뜻이 뭐였어요? 얘 말고 make나 have 같은 것들 시키다, 만들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let은 그렇게 똑같이 해석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let은 사역동사라고 문법을 쓰긴 썼지만 외국인 친구들도 이걸 사역동사라고 따로 이름 부르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라는 거냐라고 하면 선은 이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let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면 뒤에 명사를 일단 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법이죠. 요거 쓴다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쌤은 얘하고 똑같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어를 쓰고 나서요. 여러분 allow 배웠죠? allow를 쓰고 나서 명사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를 쓰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이 두 개는 해석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역동사의 원래 뜻, 시키다, 만들다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let은 기본적으로 뜻이 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let은 두 가지 뜻을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뜻은요. 놔두다예요. 내버려두다, 놔두다. Let me go 뭐겠어요? 내가 가게 해줘. 가게 내버려둬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let의 뜻은 놔두다, 내버려두다의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뭐냐? 허락하다. 허락하다요. 그래서 allow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구조적으로 뭐가 달랐어요? 얘도 5형식이야. 얘도 5형식이야. 똑같죠? 얘도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자리, 목적격 보어자리 똑같은데 답이 달라졌죠? 얘는 동사 원형을 쓰고 얘는 투부정사를 썼다는 게 문법적으로 달라지는 것뿐 해석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도 했죠. allow를 물론 허락하되 뜻도 있겠지만 해석 어떻게 하자 우리는. 주어는 목적어가 항상 의미상의 주어. 그럼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냐? 얘도 의미상의 주어 맞아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투부정사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let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근데 허락하다 의미가 좀 더 강한 거야. 얘가. 오히려 허락은 이쪽이 좀 더 강해요. 알겠죠? 그래서 let student 나왔죠? let student 목적어. 일단 enjoy 문법적인 거는 뭐 너무나 뻔한 거라서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앞으로 보실 내신이나 고등 내신이나 수능에 이 문법 나올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너무 쉽잖아. 나올 일이 없어요 앞으로. 근데 이해는 해야죠. 뭘 이해해야 되냐? 잘 봐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얘기했죠. 학생들이 뭐하게 한다? Enjoy the pleasure of reading. pleasure of reading만 따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독서의 즐거움이에요. 읽는 것의 즐거움도 좋겠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독서의 깜짝이야. 학생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뭐뭐하게 해준다, 시키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역동사 뜻으로 완전히 발석하면 이상해진단 말이야. 시키다, 만들다 해석하면. 그래서 뭐뭐 해준다, 학생들이 이 동작을 하게 해주더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지? 그럼 다시 볼까? 만화책이랑 매거진, 잡지는 학생들이 뭐하게 해줘요? 독서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게 해줘요. 근데 enjoy도 즐기다의 뜻도 있지만 만약에 enjoy 다음에 삶이 나왔어. enjoy a life 나왔어. 그럼 해석이 어떻게 할까? 삶을 즐기다도 되겠지만 삶을 누리다도 돼요. 그건 국어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 보이실 거예요. 병렬구조. 그럼 얘기해보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gain이라는 단어가 let하고 병렬구조일지 아니면 gain, 여기 enjoy하고 병렬구조일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잘 생각해 봐, 얘들아. comics and magazines가 문장의 주어였죠. 그리고 이 let이라는 동작은 누가 있냐면 이 주어가 한 건 이해가 되죠. 그럼 다시 보세요. enjoy라는 이 단어의 동작을 누가 했어요? 얘가 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어가 빠져 있거든? 그게 얘일 수도 있고 의미상의 주어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따져보자. gain information까지만 딱 끊어봐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만화책과 잡지예요? 아니면 학생들이에요? 그렇지, 학생들이죠. 지금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잘 봐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냐 투부정사에 오냐 요거에 초점 맞췄던 건 중학교 때예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답이 나오고 쌤이 살짝 한번 바꿔볼까요? 잘 봐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 앞으로 내가 얘를 과거 동사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and 병렬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보기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과거 동사를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to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앞으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병렬 구조를 어떻게 배웠냐면 앞에하고 뒤하고 모양 똑같으면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 아니 그러면 얘가 과거 동사잖아. allow가. 이렇게 써보니까요. 그죠? 얘 과거 동사거든. 그럼 과거 동사는 allow하고 얘하고 병렬 구조가 되는 것도 가능한 거고 투부정사하고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하고 목적격 보어로 목적격 보어끼리 병렬 구조인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병렬 구조 지식만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란 얘기냐? 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거 바로 요거죠. 의미상의 주어. 이 개념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걸 대충 해석해서 짜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요.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만 기억해봐. 행동의 주체.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 따져보란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 동사를 답으로 할 경우, 얘를 답으로 할 경우 행동의 주체는 누가 돼요? 주어가 되겠죠? 문장의 주어.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답으로 한다면 행동의 주체가 누가 되나? 의미상의 주어죠. 목적은 의미상의 주어. 이해됐어요? 즉 얘가 답일지 얘가 답일지를 문제 푸는 핵심은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예요. 알겠어요?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도 고민해 보셔야 돼. 특히 이 부분이요. 여기가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나온단 말이지. 여기서는 let하고 병렬 구조로 볼 거냐, 아니면 enjoy하고 볼 거냐, 이 차이거든. 근데 우리가 방금 해보니까 정보를 얻는 건 누가 더 말이 맞아? 학생이 맞아요? 얘네가 맞아요? 학생들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enjoy하고 gain하고 병렬 구조가 된 거구나. 다시 보면 이 앞에는 누가 생략된 거다? to가 생략된 거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투부정사와 투부정사끼리 병렬 구조가 된다면 뒤에 있는 투부정사에서 to는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되는구나까지. 이게 고등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난 건 중등이고 고등 수능은 이 뒤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는 한 문제죠. 수능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얘들아. 문제는 한 문제를 출제했지만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예요, 지금. 오형식 기본 구조 알아야죠. 의미상의 주어 개념 알아야죠. 병렬 구조 알아야죠. 이 행동이 누군지도 따져볼 수 있는 논리력도 필요하죠. 문제는 한 문제밖에 출제 안 했지만 여러 가지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이나 수능에서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조심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출발할 때 얘기했죠. 이 구조를 가지게 되는 오형식 동사를 반드시 외우고 있어라 라고 했죠. 그건 끝까지 나올 거예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요거 이해 갔나요? 이 개념?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신 수능까지 나오는 문제거든. 절대 틀리지 맙시다. 이 문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라고 논지를 챘다면 어디가 내용이 더 중요하겠어요? 항상 뒤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 색칠해 봅시다. Comics and magazines let student까지 색칠. 그 다음 어디 할 건데가 같아요? 그렇지, 여기죠. Gain information, gain, 그죠? Information, literacy skills and vocabulary and more 나왔는데 이 중에서 또 중요한 거 찝는다면 이게 1번, 이게 2번, literacy skills, 그 다음에 vocabulary 세 번째잖아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세 번째 거죠. 그러면 짧게 줄여봅시다. 우리 여기까지 색칠했잖아요. 그 다음에 gain, 어디 색칠할까요 이제? vocabulary. 그럼 많이 짧아졌죠, 아까보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어휘를 얻을 수 있게, 다시 어휘를 늘리고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용적으로 늘리다, 확장하다의 단어가 되잖아. 그럼 늘리다, 확장하다의 단어를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increase는 하지 말자. 개념적 정말 기본적으로 increase 다 아니까. 확장하다, 넓히다. 넓히다를 생각해봐. 늘리다, 넓히다. 뭐 한다고요? length? length? 뭐 inlong이나 length는 어떤 개념이냐면 길이 있죠, 길이.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말한 어떤 영역을, area를 확장시키고 넓히는 거죠. 길이를 늘리는 거하고 개념이 좀 다르거든? 그러면 쌤이 이런 그림 있잖아. 풍선 기억하라고. 풍선을 이렇게 해다가 바람 불어서 팽창시키는 걸 영어로 뭐라 한다고 했어요? 영어로. 그게 expand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럼 이거의 반대말도 기억나야지. 줄이는 거. 그렇지. 항상 이 두 개는 반대말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풍선 그림 기억하세요. 풍선이 커지는 거랑 쪼그라드는 거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선 개인을 썼지만 이 개인 자리에 어떤 식으로 단어를 바꿔도 돼. 물론 보기용으로 바꾸겠지만 어휘를 뭐한다?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확장시키도록 도와주더라. 그럼 여기는 주어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죠?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응용도 가능하냐면 만화책이나 잡지들은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어휘를 늘리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문법을 쓸 수 있겠어? 동사 help. 그러면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주제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냐. 이거 다 지울게요 이제. 선생님 헬프 문법 얘기하려고. 헬프는요. 일단 기조부터. 얘들아 헬프는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해줄게요. 헬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모양이. 첫 번째는 동사 help를 쓴 다음 자, to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을 바로 쓰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얘를 바로 씁니다. help 뒤에다가 이렇게. 어차피 to는 생략될 거니까 이런 구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구조는 누가 있냐면 help를 쓰고 나서 명사를 써요. 그리고 나서 to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을 쓰죠. 이렇게. 이렇게요. 쓰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help는 위에 있는 help랑 구조가 다르죠. 위에 있는 게 몇 형식? 이게 3형식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 그럼 얘가 목적어 자리에 지금 누가 나온 거죠? 원래는 to 부정사가 나온 거지. 근데 to는 생략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땐 help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해돼요? I have to wash the dishes. wash the car 할까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걸 도왔다? 차를 세차하는 걸 도왔다죠?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요거 왔는 다음에 얘가 바로 왔죠. 그죠? 그럼 동사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밑에 있는 건 몇 형식이죠? 이건 5형식이죠. 얘는 5형식이라서 목적어를 썼고 여기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to 부정사 형태를 썼죠. 그죠? 비슷한 예문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 I helped him wash the car. 이렇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wash라는 동작의 주체가 다릅니다. 잘 보시면요. 3형식은 이 to 부정사라는 동작을 잘 생각해봐. 이 to 부정사라는 동작을 누가 해요? 주어가 하죠. 그쵸? 이번엔 이 to 부정사라는 동작을 누가 합니까? 목적어가 하죠. 그래서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구조가 다르니까. 그러면 해석도 다르겠죠. 다시 해석을 좀 마무리할까요? 3형식은 해석 어떻게 한다?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다시 주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돕다예요. 그럼 내가 그 차를 세차하는 것을 도왔다. 내가 도왔다잖아. 그지? 근데 주어는 다시 5형식은요. 주어는 목적어가 다시 해석할게요. 항상 주어끼리 먼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혹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예요. 해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보니까 우리 배운들 해보니까 여기 있는 wash라는 동작은 주어가 한 거지만 여기 있는 wash는 누가 했어요? 힘이 했죠. 이 차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도 아까 우리가 잠깐 얼라가지고 연습해봤지만 병렬 구조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렬 구조 안 썼죠, 아직은. 이 뒤에다가 and나 but 같은 걸 붙여버리면 병렬 구조가 바뀌는 거야,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쌤 이런 얘기 했죠? help 왜 중요하다고 했다? help. 주제문. help가 들어가면 주제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한 번만 더 느껴봐. 주어 다음에 help를 썼잖아요. 긍정문으로 썼죠. 그러면 주어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플러스예요. 만약에 can't help야. can't help. 그러면 주어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치? 이해되세요? 이 문법은 반드시 정리하자. 여러분 독해하다가 이 구조 보이면 주제문이다. 빨리 눈치채시면 돼요. 알겠죠? 지울게요. 다 적었죠?
자, 그럼 위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잠깐 해보면 주어를 뭘로 쓰면 돼요? Comics and Magazines를 주어로 쓰고 나서 동사는 뭘 쓰면 돼요? help를 써볼 수 있겠잖아. 그지? 그럼 주어는 기니까 쌤이 안 쓸게. 여러분들은 쓰시면 돼요. 자, help까지는 썼어요. 주어 다음에 help. 그 다음 목적어 누굴 쓰면 돼요? student.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뭐 했냐면 vocabulary 가지고 살릴 거거든. 그죠? 요거 가지고 살릴 거잖아요. 어휘를 늘릴 수 있게 한다, 뭐 확장시킬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동사 뭘 쓴다고 했죠, 아까? 늘리다, 확장시키다. expand. 그쵸? 요거 해볼게요. expand로. expand their vocabulary.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만들어 보니까 help 들어갔고 목적어 썼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썼네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코믹스와 매거진들이 만화책과 잡지들은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어휘를 늘릴 수 있도록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구나. 이렇게 이해되겠죠? 이렇게 서머리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꼭 이게 문제로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서머리 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다 됐나요? 오케이. 자, 진도 이어서 나갈게요. 자, 다음 문장. 자, at the age of 58. 58세의 나이에 라고 해요. at the age of는 뭐뭐의 나이에, 무슨 나이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나이에. 자, poor has forced him to sell his business 나왔는데 아주 좋은 편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자, poor has를 일단 주어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건강은 아닌 것 같고, 그지? 가난한은 아닌 것 같잖아?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자, poor 뜻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만 있진 않았어. 뭐도 있을까? 자, 일단 만약에 poor grade라고 해서 뭐야? grade가 뜻이 성적이죠. 그럼 poor grade 하면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좋은 성적. 그죠? 좋지 않은 성적.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시 해보세요. 무슨 건강이겠어? 좋지 않은 건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poor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너스. 간단하죠? 그 다음 force가 나왔어요. 자, force만 동사만 일단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목적어, 그 다음 요 구조가 나왔네.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자, 이건 따로 한번 정리합시다. 포스트잇 붙여서 선생님 써주는 것 좀 정리하시면 돼요. 좀 크게 써드릴 테니까. 이 force라는 단어는 우리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강요하다로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석을 시키면 분명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가 그의 사업체를 팔도록 강요했다. 근데요,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을 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어색할걸? 우리가 평소에 쓰는 한국말에서 강요했다는 말을 잘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강요하다 해석을 하긴 하겠지만 무슨 뜻인지도 대충은 알겠지만 대충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정확한 뜻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강요하다 해석하시면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force 말고도 비슷한 뜻이 있는 게 push도 있고요. 고3쯤 가면 course라는 단어도 아셔야 돼요. compel 이 정도는 동요들이니까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네들은 명사를 쓰고 나서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 구조구나. 그쵸? 그럼 얘네들은 싹 다 몇 형식입니까? 5형식 동사들이고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가지는 구조예요. 맞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능동태겠죠. 목적어 있는 형태니까요. 맞죠? 그러면 이걸 수동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force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force가 대표적인 거니까. 그럼 목적어로 주어를 뺄 거 아니니? 그럼 만들어보자. 주어
be forced. 자, 투부정사는 우리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린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내비둬요. 내비뒀어요. 다 만들었지. 이게 수동태야. 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시키면 분명 이렇게 해석할 거야. 주어가 투부정사로 강요받았다. 이렇게 할 거거든? 아닙니다. 일단 문법은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지금 수동의 형태가 됐는데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목적격 보어인 투부정사가 바로 왔고 이 사이에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 됐다. 요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었어요. 뭐 수동태 만드는 거 뭐 어렵겠어. 여기까지는 금방금방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강요받았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불러드릴게요. 주어가 어쩔 수 없이 뭐뭐 했다. 주어가 어쩔 수 없이 투부정사 했다. 주어가 마지못해 뭐뭐 했다. 이렇게. 그래서요. 여기까지 적었죠? 여기까지 적었죠? 이 뜻에 딱 맞는 수거를 보여드릴게요. 얘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수거. 그게 바로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이에요. 처음 보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은 마지못해 뭐뭐하다,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 반드시 기억하자. 그럼 be forced to는 요 뜻으로 이해하시고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수동인 걸 해석을 다시 해보시면 주어가 어쩔 수 없이 투부정사하게 되었다잖아. 마지못해 이거 하게 되었다 해석했잖아요. 그죠? 그럼 능동인 걸 다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주어는 싫지만 얘가 어쩔 수 없이 이거 하게 했다예요. 강요했다는 뜻이 그 뜻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는 막 억지로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주어는 싫지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얘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했다. 이해 갑니까? 그럴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게 force예요. 생각해봐. 이 아저씨가 자신의 사업자를 기꺼이 팔겠어요? 아니요. 안 팔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때문에? 이 안 좋은 건강 상태 때문에 이 아저씨가 어쩔 수 없이 뭐 했다? 자신의 사업체를 팔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막 푸시한다고 해서 강요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됐나요? 그러면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compel. 고3쯤 가시면 이 단어 아주 많이 나옵니다. compel로요. 그러면 be forced to 구조를 그대로 얘 갖다 쓰면 주어 be compelled to겠죠.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강요받았다? 그게 하지 마시고 방금 해봤잖아. 어쩔 수 없이 투부정사하게 됐다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잘 기억하세요. compel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왕 적는 김에 이거 다 적었죠? 이왕 적는 김에 한 가지 더 마무리 잘 들으세요.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하고 반대의 뜻을 가진 수거가 있습니다. 반대요. 정반대. 그게 누구냐면 be willing to 동사 원형이에요. 이렇게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뭐뭐하다. 서준아, 잠을 깨고 오든지. 자, be willing to 동사 원형은 기꺼이 뭐뭐하다예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는 색칠해 놓으세요. be willing to 동사 원형,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 이 두 가지 표현 등장하면요, 주제문 생각하세요. 둘 다 주제문입니다. 자, 쌤이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해주냐면 방금 여기 be forced to 부정사 있죠? 요거 한번 보여줬잖아, 내가 이거. 그치? 학교에서 여기 지역, 여기 동네 말하는 거예요. 여기 동네 학교들 중에서 be forced to가 지문에 있었거든? 원래 원내 지문에. 근데 선생님이 바꿔냈습니다. 어떻게 바꿔냈냐면
요 자리를 문제로 냈어요. 요 빈칸 자리를 뚫어가지고 요렇게. 그리고 어휘 문제로 보기를 내셨는데 reluctant하고 willing을 보기로 줬어요.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이면 답 짓는 게 어려운 게 없거든? 그렇죠? 근데 얘를 그냥 강요받았다라고만 기억을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reluctant란 단어를 만약 모른다면, 그러면 아무리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 내용이 뭐가 어렵겠어? 내용은 알고 있지만 답을 못 찍는 상황이 벌어져요. 내신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에 대다수는 이런 경우예요. 선생님들이 내용 자체를 바꾸진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바꾸겠어? 내용은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단어만 바꾸는 상황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포커스를 거기에 둬야지 암기, 무조건 암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 원리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고 이런 원리로 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집중하면 되잖아. 그래서 be reluctant to, be willing to 동사 원형 나오면 주제문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하고 똑같은 게 뭐였다? be forced to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독해할 때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죠? 한 번만 신경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내가 내 걸로 만들고 써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공부예요. 다 적었나요? 여기까지? 되게 좋은 지문이에요. 첫 문장.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문장이 나오건 be forced to 구조가 나오면 머릿속에 빨리 떠올려. 뭐로 바꿀 수 있다?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방금 나한테 배웠던 그대로 수동으로 바꿔봅시다. 여기선 능동이 나왔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무조건 능동으로 내겠니? 아니요. 수동으로 바꿔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바꿔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봅시다. He, 시제 맞춰주면 되죠? 그럼 was 어떻게 바꿀래요? reluctant to sell. 되죠?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뭘.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배웠던 대로 요렇게 바꿔 쓰는 표현도 가능하구나. 이해되세요?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내용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혹은 여기에 내가 장난질 좀 해볼게. 여기에다가 내가 willing을 붙인 다음에 여기에 밑줄을 쳐주고 글의 흐름상 어색한 곳을 골라라 라고 내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선생님들은. 그럼 보니까 내용상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판 게 아닌데 갑자기 willing을 썼네? 글의 흐름상 완전히 어색하잖아. 그럼 틀렸지.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알겠죠?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자, 졸리신 분들은 잠을 깨세요. 지금 피곤한 거 아는데 조금만 더 힘내죠. 자, studying while listening to music 나왔는데 이 부분 while listening to music 색칠 따로 해보세요.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따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아. 제목부터 알려드리면 분사구문입니다. 지금 우리 색칠한 게 분사구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고 쓸 수도 있다. 그게 누구누구 있는지를 우리는 외우고 있는 게 좋다. 이게 누구누구 있었나요? 자, when, while, if, unless, although, 그쵸? though, once, 뭐 이 정도인가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품사가 뭐였니? 접속사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원래 주어 동사가 이어져야 돼요. 나 여러 번 잔소리하기 싫어. 이제 쓰세요. 접속사
when, while, if, unless, although, though, once가 나온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지를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거 분사 구문입니다. 눈치챘다면 이제부터 문제 푸는 건 쉽죠. 어떻게 풉니까 이제? 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문제를 풀죠. 있으면 능동관계라서 ing형으로, 없으면 과거분사 pp형으로 하시면 돼요.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으나 분사 구문인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면 분사 구문은요 접속사의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 사, 절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알고 가자.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이 여기를 색칠을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라고. 기억납니까?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죠. 그리고 while, 품사 뭐라고 방금 했니? 접속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ing형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listen은 자동사,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게 되죠. 어딨나요? music이라는 단어가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 가로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while부터 music까지는 무슨 절? 부사절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상으로는 필요 없이 날려버릴 수 있는 구조죠. 이해돼요? 그럼 다시 누가 주어죠? studying이에요. 동사는 어딨나요? causes 왔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멈추고 필기 마무리 정리하세요. 자, 여기까지 다 적으셨으면 뜻만 한번 확인하고, 자, when ing 연습해 보세요. when ing 해석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답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when ing 해석 뭐뭐 할 때,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 if ing 만약 뭐뭐 한다면, unless ing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although thought는 묶으세요. 얘들은 묶으시면 돼요. 무슨 뜻이지?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쓰지 마. 그건 쓰지 마. 그걸로 하지 마.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외우세요, 앞으로. once는 접속사일 때는 일단 뭐뭐하고 나면. 일단 뭐뭐하고 나면. 확실하게 정리됐죠? once는 품사 두 가지예요. 접속사, 부사 다 있는데 해석이 달라요. 접속사인지 부사인지는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다 적었나요? 자, 분사 구문까지는 정리 끝났죠.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었기 때문에 ing를 답을 한 겁니다. 됐죠? 그럼 while listening to music. 이제부터는 빨리 보셔야 돼요. while ing야? 분사 구문 끝났지 벌써. 그지? 부사절이니까. 그럼 뭐 하는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듣는 동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들으면서가 더 좋겠네요. 뭐뭐 하면서. 그럼 studying while listening to music까지 해보시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이게 주어죠. 그리고 소재. 이게 소재예요. 그냥 공부하는 것이 소재가 아니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소재죠. 자, 소재를 얘기했으면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갈 건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동사 보신가 cause 왔죠. 구조 써봅시다. 따로 정리하세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 문법은 반드시 정리하시고 내 걸로 외우세요. 반드시. cause는요. 명사를 쓰고 나서 to 부정사를 쓰는 구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다시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문법 문제 답 맞추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안 어렵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아 아직도. 얘가 오형식 구조고요. 얘가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어요. 그것까지는 뭐 어렵지 않았다고 했어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은 쌤이 알려드렸고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죠. 물론 야기시키다 뜻이 있어요. 그죠? 근데 다시 해석해보면
주어는 얘가 이걸 하도록 야기시킨다니까 주어는 얘가 이걸 하게 한다 이 뜻 아닙니까? 맞죠? 이해돼요?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한다 해석됐죠? 그럼 얘하고 동요들이 많으니까 봅시다. cause하고 동요가 아주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보여드리면 lead예요.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끌다 해서 가면 안 된다고. 오형식의 lead는 이 구조가 되면 이끌다 해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한다? 한 번 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한다예요. 이끌다 해석하지 마세요. 그 다음 또 누가 있냐? 누가 있을까요? trigger. 자, 트리거는 여러분들이 분명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다. 그건 3형식일 때. 지금은 5형식이죠. 5형식일 때는 방아쇠를 당기다 뜻이 아니라 주어는 목적어가 정확한 뜻을 알려드릴게요. 주어는 목적어 투부정사 하도록 유발하다예요. 근데 유발하다랑 야기시키다랑 다릅니까? 같죠. 그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attract라는 단어를 본 순간 아마 매혹시키다, 유혹하다, 관심을 끌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그것도 3형식일 때 얘기해요. 지금은 5형식 구조죠. 그러면 관심을 끌다 이 뜻 아닙니다. 유혹하다, 매혹하다 더더욱 아니고요. 해서 어떻게 한다? 주어는 목적어가 이거 하게 한다예요. 얘하고 비스무리한 색깔 가진 단어 하나 더 보여드리면 바로 tempt예요. 심지어 얘는 뜻이 원래 어려면 뭐라고 했어요? 유혹하다라고 했을걸? 아닙니다. 여기서는. 유혹하다 아니에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한다예요. 됐나요? 자, 외국인들이 네이티브들이 이 단어들 중에 가장 평소에 쓰는 말, 평소에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얘예요. 놀랍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놀라움 연속이지. 이게 능동태잖아. 수동태로 바꿔봅시다. 근데 이 단어로요. 왜 이걸 굳이 콕 집어나 얘기하냐면 고1까지는 볼 일이 별로 없고요. 고2 혹은 고3, 고3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이 tempt라는 단어는 무조건 나오거든. 근데 어떤 형태로 나오냐? 수동태 형태로 나와요. 이 tempt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독해보시면 이 단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 이거까지는 됐죠? 다 적었죠? 오케이. 그럼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수동태 형태로 바꿔봅시다. 이 단어 가지고. 위에 건 지울게요. 수동태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주어 be tempted to 부정사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이 해석을 시켜보면 분명 주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유혹받았다 이렇게 할 거거든? 아니에요. 아니에요. be tempted to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주어가 뭐뭐 하고 싶어 했다. 주어가 뭐뭐 하고 싶어 했다. 자, 여러분 독해에서 어떤 용어의 문장이 많이 나오는지 써드려 볼게요. You are probably tempted to. You are tempted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생긴 구조가 많이 나와요. 그럼 너는 아마도 뭐뭐 하고 싶었을 거야 이 뜻이에요. 유혹받았을 거야가 아니고. 이해됩니까? 너는 아마도 be tempted to 보이시죠? 너는 아마도 투부정사하고 싶었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나오면 주제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be tempted to는 아마도 너가 투부정사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마도 너가 투부정사 했었을 거야. 아마도 너가 투부정사 했을 가능성이 있었을걸? 이 뜻이야. 얘하고 비슷한 표현 하나 보여드리면 얘랑 좀 비스무리한 거. 똑같은 건 아닌데 가장 비스무리한 거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아는 수고예요. 똑같진 않다고 했어요. 똑같진 않은데 쌤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기억합니까?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뜻도 되고요.
여러분 낯설 것 같은 단어 하나 보여드리면 prone 배운 적 있죠? 네이티브들은 prone 굉장히 많이 써요. 수능에서 고3쯤 가면 등장할 단어입니다. You are proud to 해도 돼요. 너가 아마 뭐뭐 하고 싶었을 거야. 너가 아마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 너가 아마 뭐뭐 할 경향이 있어. 많이 나와요.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중등 수준과 고3 수준은 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자세히 써주는 거거든. 이게 뭔지 알아야 해석도 하고 주제문이 눈치도 챌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유혹받아 해석하지 마시고요. 주어가 아마도 투부정사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다 적었죠? 여기서는 cause가 왔으니까요. cause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cause는요. 여기서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cause 5형식만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우리 5형식 얘기했던 건 뭘 보고 알았니? 목적어 쓰고 나서 얘가 나온 거니까. 그지? 이게 나왔으니까 5형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cause는 대뜸 5형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학생들이 뭐 하게 했어요? 학생들이 to have a difficult time. 이것도 중요한 수가 하나 또 나오네? 적어봅시다. 이것도. have a harsh, difficult time. 이번엔 trouble, difficulty, problems. 이렇게요. 이렇게. 요 뒤에는요. 전치사 in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 형태를 많이 쓰긴 하는데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예요. in을 생략하지 않고 쓰는 경우는 어떨 때냐면 이 뒤에 명사를 쓸 때는 생략을 안 합니다. 그럼 명사에 어려움이 있다. I have trouble in English 하면 나는 영어가 좀 어려워. 이 뜻이지. 문제가 있어가 아니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 have a hard time learning English 하면 난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뜻인 거죠. 문제가 있다는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원어민적인 표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I have a problem 하면 나는 얘하고 뭔가 I have a problem with her 하면 난 얘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좀 트러블이 있고 안 좋아. 이런 뜻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problem을 쓸 때는 problems 이렇게 써야 돼요. A problem 쓰면 안 됩니다. 근데 a hard, a harsh time, a difficult time 나왔죠. 여기서는 a difficult time 나왔죠. 얘 말고도 harsh time 잘 나와요. 똑같은 의미거든. 그래서 hard time, harsh time, difficult time, ing 하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예요. 해석은 되셨죠? 해석은 됐죠? 다 적었나 이거? 다 적었나요? 오케이. 그러면 써먹어 보자. 학생들이 뭐 하는데 have a hard, difficult time learning the material인데 여기서 material은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본 뜻 얘기해 보세요. 뭐 있지? 재료? 재료라는 뜻도 있죠. 또 자료. 근데 어떤 자료냐면 학습 자료. 재료, 자료예요. 재료, 자료. 그러면 여기서는 뭐겠어요? learning이 들어가는데 학습 자료가 좋겠죠. 학습 자료.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석을 잘 해봅시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 의미상의 조 해석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은, 는, 이, 가. 두 번째, 뭐뭐로 하여금. 세 번째,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의미상의 조 해석 방법이에요. 이 중에 뭘 쓰냐는 동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에서는 cause가 왔으니까 뭐가 딱 좋아요.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고 이건 국어적인 영역이에요. 에게는 어색하잖아.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주어는 목적어가 혹은 주어는 목적으로 하여금 둘 다 되잖아. 그지? 근데 주어는 목적어에게 좀 어색하죠. 이걸 쓸 때는 동사가 ask일 때. 에게는 보통 ask일 때 많이 써요. 주어는 목적어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구하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럴 때 쓸 때요. 그죠? require나 ask 같은 단어가 오거나 invite 나올 때. 그때는 에게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의미사역을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글의 소재인데 저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판단해봐야 돼. 근데 학생들이 뭐 하겠어요? have difficult time learning. 뭐 하겠죠? 그 학습 자료를 배우다 보다는 알다도 있어요. 이해하다도 괜찮고요. 이해하다. 그럼 그 학습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한다. 해석됐죠? 그럼 이 소재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자, 그리고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어,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면 주제문이야. 그 다음 또 하나 힌트가 어디 있냐면 방금 써드린 거 have difficult time ing. 문법 문제로도 당연히 잘 나옵니다. 당연히 나와요. 어법 문제로도 당연히 이 부분이 잘 나오고 시험 문제로 동명사라는 거 앞에 누구 생략된 거라 전치사 인 생략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1이라면 어법 문제로 바로 등장할 밑줄 형복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학교에 나왔어요. 이거 이번 시험에 나왔어 너네. 자, 그래서 have a hard time, harsh time, difficult time, trouble, difficulty 싹 외우셔야 돼요. problems까지. 그래야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석 계시고 문법도 해결되겠죠. 이 표현 들어가도 주제문이야. 그러면 쌤 눈에는 이 문장이 어떻게 보이냐? 힌트가 되는 주제문이라는 힌트를 던져주는 힌트가 두 가지나 있죠. cause 구조도 있고요. have difficult time ing 구조도 있으니까 어딜 봐도 중요한 문장이란 말이야. 자,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 눈치를 챘어요. 그럼 이해를 해볼까? 학생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게 주체가 누구야? 스터딩 자체야? 그게 아니지. 얘잖아. 구조상으로는 버려졌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잖아요. 내용적으로. 그러면 뭐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렇죠. 노래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건 좋지 않다예요. 근데 여러분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잖아요, 지금. 안 좋아. 알겠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좋지 않아요. 굳이 나는 음악을 들으면 외부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음악을 들어야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수백 번도 더 들은, 고백 번도 더 들은 음악 있죠. 그런 거 들으세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그게 안 들리거든. 그 음악이. 알겠죠? 그거 꿍깡꿍깡 거리는 거 듣지 마세요. 댄스 음악 절대 듣지 마시고. 클래식은 들으면 잘 거니까 듣지 말고. 알겠지? 가장 좋은 건 뭐냐? 백색 소음이 좋아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많으니까 백색 소음 같은 거 검색하시면 많아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있거든? 그거 들으세요. 차라리. 잔잔한 스터디 음악 그런 거 어딨어. 그거보다 백색 소음이 제일 좋아요. 집중력 짱. 그거 하면. 알겠죠?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마. 차라리 그런 거는요, 공부하다가 쉴 때 들으세요. 쉴 때. 그럼 마음도 차분해지고 좋거든? 아니면 내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좀 밖에 나갔다가 막 들어왔잖아. 독서실 같은 데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공부를 하는 체제로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책상머리에 싹 앉아서 그런 집중력을 도와주는 그런 차분한 음악 같은 거 있죠. 로우파이 음악이라고 있는데 주파수 낮은 음악. 그런 음악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으세요. 공부하지 말고. 눈 감고 그냥 차분하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공부 시작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알겠죠? 다 적었죠? 중요한 문장이야. 2번 문장은 별표. 지금 1, 2번이 다 좋았어요. 자, 1, 2번 문장까지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 문장 가자. 자,
자, 얘도 참 좋은 문장인데 오늘 다 좋네. 자, wind turns giant blade. 자, 이 바람이 turn은요. Hey, turn around 뜻이 뭐겠어? 돌아봐. 이건 자동사예요. 근데 turn 다음에 뒤에 giant blade 목적을 썼죠. 그럼 여기는 turn은 자동사가 아니겠죠? 무슨 뜻이겠어? 타동사죠, 일단. 타동사의 turn은 뜻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뜻. 여기서 뭐겠어? 블레이드가 날개죠? 거대한 날개를 turn한다? 돌린다는 거죠. 여기서는 돌리다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다른 뜻 하나. 예를 들면 turn A into B 해서 봤었던 수거. 그때는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turn A into B 하면 그건 change A into B하고 똑같죠. A를 B로 바꾸다의 뜻으로. 그러니까 turn은 뜻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The wind turns giant blade connected to 나오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인 명사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끊어야겠죠? 그건 아시죠, 이제? 그럼 얘는 누구 자리? 앞에 있었던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자리.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를까? 분사라고 불렀겠죠. 정확히는 분사 플러스 알파라고. 기억하죠, 이제? 그럼 얘기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의 형태가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는데 여기서는 왜 PP형을 썼을까요? 우리가 connect라는 단어를 살짝 기억해보면 connect A to 혹은 전치사 with B라고 했죠. A를 B와 연결시키다죠. A를 B와 연결시키다고 이게 능동태의 그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목적어라는 건 어디에 와야 정상이니? 이 전치사 to나 with라는 글자 앞에 왔어야죠. 보이세요? 그래서 connect라는 동사하고 전치사 to나 with 사이에 왔어야 되는데 없으면 무슨 태? 수동태겠죠. 그럼 확인해 보니까 얘가 바로 왔단 말이지. 고맙게도. 그죠?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니까 수동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PP형이 다르지 마시고. 자, 구조 이해된 거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 Giant Blade부터 여기까지 먼저 해봅시다. 그럼 어떤 날개예요? Connected to Wind Towers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Wind Tower. 이게 풍력 발전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날개. 되죠? 그럼 풍력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날개를 이 바람이 돌린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병렬 구조. 자, 지금 잘 보시면 enables에 s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럼 누구랑 병렬 구조일 것 같아요? 누구랑? turns죠. 여기에도 잘 보면 이게 붙어 있거든.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병렬 구조에서는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 알 거죠, 이제. 아시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누굽니까? 얘죠? 그럼 데려오세요. 병렬 구조에서 뒤에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주어는 놓치지 말고 살려놓으세요. 그럼 바람은 뭐하게 한다? Electrical generator. 이게 전기 발전기예요. 발전기. enable, 오형식 구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발전기가 뭐하게 한다? 작동하다예요. 일하다 하지 마시고 작동하게 한다. 구조 한 번만 더 써보면 주어 enable 명사 to 부정사 구조잖아. 그래서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한다. 근데 정확한 해석은요. 이 able에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요. work는 작동하다. 기억하시죠? 자동사예요. work는. 일하다, 작동하다. work의 뜻도
자동사인 work도요. 뜻을 좀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뜻, 일하다. 두 번째, 작동하다. 세 번째, 효과가 있다. 세 가지는 합시다. 아무리 못해도 세 가지는 기억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고 말할 때는 주어가 보통 약 같은 게 들어가요. 약, 어떤 정책 이런 거요. 약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This medicine works well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이 약은 효과가 있어. 효과가 좋아 이 뜻이에요. 일하다가 아니고. 그래서 일하다 두 번째 뭐라고요? 작동하다 세 번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는 기억을 하고 work가 자동사라는 건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준동사로 끝났지만 목적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나중에 문법 나오면 또 다룰 건데 준동사긴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고 끝난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일형식 자동사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의미상의 주어였으니까 발전기가 뭐 하도록 한다?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 누가? 바람이. 됐죠? 이렇게 하면 되죠. 3번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였어요. connected to 여기 부분이요. 문법 부분이요. 문법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은. 됐죠? 그래서 목적을 어디서 따졌어요? 보통 이 플러스 알파가 전치사구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 기억하세요? 전치사구. 그래서 전치사구가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였어. 없었으니까 PP형 답했던 거죠? 되시죠? 우리 문법 할 때 많이 했던 거라서 알 거라 믿어요. 다 됐죠? 오케이. 자, 4번 문장 갑시다. 4번 문장이요. 자, telescopes 뭐예요? 뜻이? 망원경이죠, 망원경. 그리고 동사 보세요. 드디어 나왔죠. help.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이제 얘들아? 주제문이구나. 그리고 몇 형식인지 보시면 일단 동사만 표시해 볼게요. us가 나왔어요. 끝나지 않고 얘가 또 나왔죠. 또 나왔죠? 몇 형식일까, 이제? 아, 5형식이구나.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인데 to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겠네. 이렇게.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beyond부터 여기까지. 색칠.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C까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해줘요? 볼 수 있게 해줘요. 거기까지는 해석이 어렵지 않거든? 근데 뭘 볼 수 있게 해주냐? Far beyond the limits of the naked eye인데 naked eye가 육안이에요. 육안. 왜 naked를 썼냐? 원래 naked는 벌거벗은이라는 뜻이죠. 근데 왜 벌거벗은 눈이라고 하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는 그냥 생눈. 알겠지? 그 생눈을 영어로 naked eye라고 얘기해요. 그걸 고급진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 육안. 알겠지? 육안. 그걸 육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육안의 리밋이 뭐예요? 리밋, 한계, 제한. 이 단어 모르면 안 되죠? 얘들아, 리밋이 명사일 때 제한, 한계 뜻은 알죠? 그럼 얘하고 동요들을 얘기해 보세요. 잘 생각해봐.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의 동의어를 시험 문제 정답으로 아주 많이 내.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많이 봤어요? 아니면 처음 봐요? 처음 보면 큰일 난다. 동사가 restrict예요. 무슨 뜻이었어? 제한하다. 동사 limit과 동의어가 되죠. limit은 명사만 있지 않아. 동사도 있지. 그죠? 그래서 restrict를 안다면 restriction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제한. 또 뭐 있나요?
restraint 이렇게 t로 끝난 명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restrain도 뭐겠어? 리밋의 뜻이야. 더 보여드려요? constraint 마찬가지 t로 끝났죠? 동의어예요? 그럼 constraint 무슨 뜻이겠니? 리밋의 뜻이라니까 제한하다 동사가 돼요. 이렇게 하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응? 학교에서 리밋을 보여줬으면 원문에서 리밋을 보여줬으면 정답으로도 리밋을 내겠니? 그럴 리가 없잖아. 양심상. 그럼 이 중에 여러분들 봤을 때 이 세 개 중에서도 골라봐. 그래도 가장 내가 저건 본 적이 있다 싶은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솔직히 많이 봤잖아. 까먹은 건 그렇다 치고 본 적은 있잖아. 잘 나와요. 그럼 봐봐요. beyond란 단어를 왜 쌤은 알려고 했냐 볼까요? beyond 품사 뜻이 뭡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넘어서죠. beyond the wall 뭐겠어? 벽을 넘어서야. 그럼 beyond your limitation 뜻이 뭐겠어요? 너의 한계를 넘어서 한계를 벗어나서 이 뜻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너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돼요? 이렇게 해석하셔야지. 봐봐. 이대로 해석하면 육안의 한계를 넘어서 멀리까지 볼 수 있게 한다. 이거거든? 해석은 돼요? 그럼 이해를 해보자. 뭘 볼 수 있게 해주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얼마 전에 제임스 웹 망원경 우주로 쐈죠. 우주 사진 나오잖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절대 못 봐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쵸? 그러니까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도와준다? Beyond the limits of the naked eye라고 하면 육안의 한계를 넘어서서 멀리 볼 수 있게 한다. 다시 얘기하면 뭐 할 수 없는 것? 이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이해되셨죠? Beyond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로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왜 Beyond를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해하라고 하냐면 이거 동의 하나 더 보여주고 이해시켜줄게. boundary가 있거든? boundary. boundary는 경계란 뜻이에요. 경계. 자, 이걸 왜 이해하라고 하냐. 내가 그림을 좀 그려줘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거 썼죠? boundary. 이거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boundary 가지고. 너희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이 생각의 테두리를 뭐 해야 돼요? 이 박스를 넘어서야겠죠. 그죠? 그 테두리를 내가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그리면 이건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 생각이라는 개념에서는 boundary예요. 되나요? 우리가 창의적이고 인간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개념, 이 제한 한계를 뭐 해야 됐어요? 뛰어넘었어야 됐죠. 지구는 원래 평평하다고 생각했어.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 그 제한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항해를 했더니 다시 돌아왔네? 이거지. 지구는 둥글니까? 이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제한 한계를 넘어서야 되거든, 이렇게. 이걸 넘어선다는 그림에 딱 맞는 단어가 바로 beyond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인간이 가진 제한이나 한계 영역을 넘어서는 그림이 beyond라니까요. 이 그림을 이해했다면 beyond, 그 다음 the naked eye 이것만 보셔도 되거든? 그럼 무슨 뜻이겠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육안의 이 영역 한계를 넘어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쌤은 beyond란 단어를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지금도 기억을 해. 지금도 느낌이 이래. 그리고 그래서 beyond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뭐뭐를 넘어서 해석은 너가 알아. 근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어. 나는 beyond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일 때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한계나 제한 상황을 뛰어넘을 때. 되죠?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느낌대로 여러분들의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자, 그러면 텔레스코프,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제 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구나. 되시죠? 그게 주제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게 해준다? 그걸로 끝이 아니겠지.
그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안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게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눈으로 몇 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태초의 우주를 볼 수 있어? 못 봐요. 그쵸?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제임스 웹이었으니까요. 요거 이해되셨죠? 요거 마무리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헬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몇 형식이다. 3형식도 있고 5형식도 있었어요. 구별부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3형식이 됐건 5형식이 됐건 헬프 들어가면 주제문이야. 반드시 기억하시고 헬프 가지고 하나만 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helpful, useful 동영건 아시죠? 동영건 아시죠? 유용한 쓸모있는 이잖아. 이 단어 들어가도 주제문입니다. 주제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헬프 들어가면 주제문인 거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다 모의고사나 독해 문제 푸실 때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다면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답으로 연결될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